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리더 박민홍입니다. 2018년 설립된 새만금 개발공사는 산업과 환경,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 수변 도시 조성과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며 새만금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컬 리더에서는 새만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나경균 사장님 모시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만금 개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나경규입니다.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억 2,300만 평, 그러니까 서울시의 3분의 2, 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새만금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이 면적을 매립사업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사업을 갖다 하는데요. 이 새만금의 첨단 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레저가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미래의 천년 도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새만금의 키프레임입니다. 혹시 혹자들은 새만금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갖다가 헷갈려가지고 좀 질문한 분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새만금 개발청은 국토부 산하의 의청으로서 MP를 갖다가 결정하고 인허가상을 갖다가 하는 하나의 인허가 관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새만금의 키플레이어로서 그런 어떤 인허가상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자면은 새만금 개발청은 감독에 해당하고 저희 개발공사는 필드에서 야자에서 뛰는 선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년 됐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원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현재의 성찰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저희 새만금이 갈 길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상당히 핵심 가치를 갖다 발굴하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의 리더로서 생각한 것이 알파 경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경영이라는 것은 퍼스트 알파, 넘버원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 가치가 퍼스트는 새만금의 최초라는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알파, 그 다음에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 새만금을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넘버원 알파,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요,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도덕성을 갖다가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한다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인화 단결해서 지금까지 쭉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새만금이 지금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끌어 오시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어느 것인지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새만금에서 수변도시를 뺄 수가 없죠. 수변도시 첫 분양 완판입니다. 작년 25년도 11월 달에 첫 분양이 들어갔는데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새만금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새만금의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미래 도시형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 공고 31일 만에 최고 경쟁률 41대 1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기록을 기록하면서 완판했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최고의 기억으로 남는 일입니다.
앞에 질문과는 반대로 새만금 개발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아마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국정보고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새만금이 35년간 전북 특별자치도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35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MP가 변경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행정관청에서 인허가 사항하는데 그 행정 지원이랄지 또는 그런 어떤 절차적 순서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또 부처가 단일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로 나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년간이라는 그런 희망고문이라는 어떤 그 별명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한 것이 이제 정말 우리 공사가 공공주도로서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그런 어떤 공사를 개발을 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특히 2023년도에 새만금이 투자진흥지역으로서 지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산단이 거의 2030년도에는 거의 이제 소진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산업단지를 갖다 하나 개발하기에는 1, 2년이 걸리거나 많은 시간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서 제3단을 지정받아가지고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만금에 좀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이 저희들의 한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주요 사업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의 첫 도시가 될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에 첫 분양 대상 토지가 공고 한 달 만에 모두 완판되는 그런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수변 도시는 약 200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의 2배 면적,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 따지면은 유래 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면적의 도시거든요. 여기에 인구 약 4만 명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를 새로운 도시를 갖다가 미래 첨단 도시를 갖다 만드는데요. 저희가 1차 분양을 했을 때 단독주택 용지가 67개, 그다음에 그린 생활 용지를 갖다가 두 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마침 여러 가지 어떤 그 녹록지 않은 부동산 저기에도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만 해도 약 27%에 해당하는 그 저희들이 분양률이 있습니다. 원비디를 통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보통 경쟁률이 7대 1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최고 경쟁률이 41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률이 원비디를 통해서 주택 분양률이 15.5%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는 불과 30일 만에 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아마 올 이제 하반기에도 제2차 분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변도시에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랄지 그다음에 그 글로벌 그 세계 농업대학, 그 네덜란드의 와게닝대학 같은 그런 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대학과 양안박 그런 치유센터를 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유치함으로써 정말 수변도시에서 정주한다는 자체가 프리미엄이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 완판을 계기로 해서 새만금에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주 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입주 러시의 마중물로 새만금 안에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2의 산업단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산업단지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받고 2차 전지 특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2030년경에 되면은 거의 이제 소진될 제1산단이 소진될 그런 예상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하나를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개발공사에 저희 약 300만 평 정도를 갖다가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최첨단 산업과 AI, 로봇, 바이오메디칼 같은 그런 어떤 최첨단 산업을 갖다 넣을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학연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이언스 파크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2030년부터는 아마 분양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그 제2산업단지 이 가진 가장 큰 장점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개발 중인 제2산업단지는 신재능에서지를 갖다가 약 5기가와트 새만금에서 있는 그런 신재생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알리백 산단으로서 지정받기가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알리백 산단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그런 비용의 전력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알리백 산단도 있고 그다음에 용수 문제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용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용담댐에서 약 30만 톤, 그다음에 금강 하구 쪽에서 30만 톤, 약 60만 톤을 갖다가 제2산단으로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그 산업단지가 조성한다면은 인력 문제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그곳에는 가까운 인근에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종합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AI나 바이오나 또는 어떤 그런 첨단 산업에 관련된 아까 반도체랄지 이런 걸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력과 용수가 용이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새만금 제2산단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트라이포트적입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가 마주치는 다 있는 그런 어떤 트라이포트 지역이면서 또 작년 11월 달에 개통한 전주와 새만금 간의 고속도로 과거에 76분 걸렸던 시간이 33분으로 지금 단축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새만금 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동량 이동에도 아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력과 용수 문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접근성 교통 문제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2산단에는 굴뚝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미래 성장 가능한 그런 첨단 산업으로서 준비해 놓은 그런 약 300만 평 규모의 그런 산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이 아리백 실현의 최적지로 평가받으면서 이 아리백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새만금의 아리백을 실현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만금이 원래는 식량 문제가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농업용지로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와서는 에너지 안보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은 소위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다른 곳에 비해서 안전하고 저렴한 그리고 깨끗한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발전을 해서 공급하고 발전해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알리백 산단으로서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난 2월 27일 날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오셔가지고 그때 대통령께서도 참가를 하시고 정부 측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에 약 9조 원의 투자를 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과연 이 새만금의 수도권도 아닌 저 밑에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던 계기가 뭘 것인가. 수도권도 아닌데 그것은 이런 충분한 알리백 산단으로서 추적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에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만 새만금이 9조를 투자하는 데는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수소시티, 수전의 플랜트, 그다음에 로봇 제조 공장,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걸 갖다가 연차별로 현재 내년도 2027년도에 첫 삽을 떼서 20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충분한 알리백 산단으로서의 가치가, 효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요.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새만금에도 굉장히 파급이 되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제2의 제3의 대기업이 시너지 효과로서 새만금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새만금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공사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로 해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토를 넓히는 게거든요, 비전이요.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일괄 매립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은 일괄 매립 사업이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청이 MP를 아마 6월 말 정도에 6월 안으로 새로운 MP를 변경한다는데 저희하고 이제 조금 상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도 상의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도 상의하고 있는데 아마 1단계 사업으로서 900만 평 정도를 2030년도까지 일괄 매립을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약 900만 평.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6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약 800만 평을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5조 3천억 그래서 11조 7천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새만금을 조속하게 매립 완공률 최대한 2035년까지 거의 100% 매립을 완공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 복합 리조트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복합 리조트 유치의 의미 무엇이고 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새만금이 발전을 하려면 저는 대중국을 겨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새만금이라면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이랄지 관광이랄지 내절할지 이런 어떤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테마파크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용이 아닌 외국인들이 이 국내 관광객 수요가 이 새만금을 보면요 고군산 군도와 또 부안 관광 그 변산반도를 있는 아주 차례 그런 관광지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13억 대중국을 향해서 중국에서 아마 2시간 이내에 새만금에 올 수 있는 거리가 한 1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에 이런 어떤 관광 레저 이러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바로 복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이스 산업도 하고 숙박도 하고 관광하고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카지노를 갖다가 묶여있는 카지노가 들어오는 그런 복합 리조트를 갖다가 건설했을 때 아마 새만금의 새로운 어떤 변신으로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마카오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의 마니라 베이샌즈랄지, 그 다음에 저 라스베가스의 그런 컨벤션 밸류, 일본만에도 오사카 그 IR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관광지로서 거듭나고 있고 또 미래 뭐 100년을 뛰어넘는 오래된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만금에도 그런 복합 리조트가 하나의 사람과 돈을 모이게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해오고 있고 저희 공사에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국정 그 보고회 때도 그런 어떤 문체부 관련된 이 속에 그 카지노 사업이 유일하게 호남에게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개인 민간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여러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 관광객의 특수를 누려가지고
이런 어떤 카지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은 저 파라다이스랄지 그다음에 제주도의 호텔이랄지 이런 데서 상당히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새만금의 단순한 하나의 어떤 그런 리조트가 아닌 그런 복합 리조트를 갖다 건설하는 것이 새만금의 한 마중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될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요? 네, 올해 중점적으로 하게 될 사업은요. 1차 분양에 이어서 수변도시 제2차 분양 사업을 갖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사업 중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알리백을 하기 위한 그 준비가 약 1.5기가와트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2산단을 갖다가 제대로 매립을 해가지고 2030년도에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첫째는 스마트 수변 도시를 갖다가 제대로 개발해서 2028년도에 완공을 지하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제2산단을 갖다가 또 30년까지 완공해서 분양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새만금에서 저희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그 친재생에너지가 약 1.7kW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해충돌이랄지 또는 중대재해, 체형 비료가 제로인 그런 어떤 알파 경영에서 아까 제가 세 번째가 플러스 알파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체형 비리랄지 뭐 중대재해랄지 없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개발공사의 리더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하면은 35년 동안 희망 고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뒤따라왔습니다. 이제 희망 고문이라는 수식을 그런 절망가를 접고 새로운 희망가를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어떤 청사지를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저희 새만금이 공사가 만들어가는 새만금의 미래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던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선도적 역할과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나경준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